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절 주요 통신 장비, 이제 다선 집짓기, 집선기, GTC 620AK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본 통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입자가 수화기를 들면 발신음을 듣고 원하는 피호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피호출 가입자에게 링이 울리고 호출 가입자에게는 호출음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통화 우리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축 다이얼링 기능입니다. 자주 이용되는 어떤 전화번호를 기능번호와 수신 가입자 할당 번호로 기억시켜서 세 자리로 단축하여 수신 가입자를 호출하는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가입자가 통화 중에 있는 우선순위가 낮은 가입자를 강제 활립해서 이제 통화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능을 우리가 이제 단축 다이얼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대기 통화입니다. 대기 통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수신 가입자가 통화 중일 때 시행하는 우리가 이제 기능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수신 가입자가 통화 중일 때 발신 가입자가 후크 플래시를 한번 예약 번호를 이제 두 자리 수를 이제 키 입력 후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이제 예약 상태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어떤 가입자에게 링이 울리고 수화기를 들면 이제 기본 상태로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 통화고, 그 다음에 이제 직통 전화 기능. 직통 전화 기능은 매우 어떤 면에서 보면 빈번하게 이용되는 군단 내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미리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운영병의 어떤 조작으로 등록을 하고 변경시켜서 가입자가 송수화기를 들면 곧바로 해당 가입자와 이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는 이제 탈퇴 기능입니다. 자, 탈퇴 기능은 가입자 자신이 전화기를 이용해서 탈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운영병의 조작으로도 탈퇴가 가능은 하지만 탈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탈퇴 사실이 자동적으로 이제 통제기에 통보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우리가 탈퇴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착신 전화 기능은 자, 국부선 가입자가 자신에게 착신되는 호에 대하여 여기에는 어떤 장비가 이제 세동까지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국부선 가입자에게 착신시킬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이제 착신 전화 기능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선 간선 호출 기능. 여기에서는 국부선 가입자가 타 로드의 어떤 그런 TTC 95K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용 교환기 이런 것들과 연동되는 회선 간선을 호출하는 이러한 기능을 회선 간선 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설명만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명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사실 이 기계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보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한 현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뭐 여건이 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부대 내에 들어가서 한번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부대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안 되고 또 이런 장비를 또 이동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기능을 우리가 뭐 만질 수 있는 거는 우리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는 부대 내에 계신 우리 이제 부사관들은 각자의 맡은 그런 어떤 주특기가 있고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기본적인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무선 접속 세트, 그 다음에 GRC 650BK입니다. 여기에는 전술 통신 체계망이 어떤 근거리 다중 무선 반송 장비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선 무선 전송 기능,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초기에 전원을 입력하여 장비를 설치하되 자체 진단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고 또한 초기 무선 접촉 구간 이 채널 설정이 끝난 후에 통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비상통화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다중무선 통신 기능은 가시거리 통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합선 기능으로서 통화로 재조정을 하고 비상통화 보정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진단 기능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별도 장비가 없이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전면판에 실장된 표시기, 이런 표시기를 이용해서 이런 경보기를 이용하여 장비 전체라든지 어떤 부분적인 이런 유상 유무를 우리가 확인해서 청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동무선 단말기입니다. 이동무선 단말기, 이제 우리가 VRC 680AK라고 하는데, 자, 이 이동무선 단말기는 이제 대대급 이상, 이 대대급 이상에서 이제 제대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 이동무선 전화기를 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 적의 탐지라든지 방해 신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도약이 이런 방식의 어떤 사용 변경이 가능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통해서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해서 축적 제어 방식으로 사용해서 여기 장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정보 이런 것들을 비휘발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적의 탐지라든지 방해 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주요 정보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가 저장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량 운영의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지휘관용이라든지 참모용, 그 다음에 군수 지원 부대용 차량의 어떤 세 가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술용 전자식 교환기입니다. 우리가 TTC95K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전술용 전자식 교환기는 이거는 전술 쪽 기동작전을 수시로 실시하기 때문에 실시간 자동 교환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어떤 면에서는 사단급 이상 제대의 전술용 또는 연대급 부대의 어떤 편제 교환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상이라든지 또는 차량에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가입자의 어떤 가입자의 수에 따라서 600이라든지 어떤 120, 240 회선을 우리가 가변으로 이렇게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자체 어떤 고장 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상이라든지 차량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통신 장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술용 전자식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TA512K 우리가 보면, 자, 이 이제 512K는 첨단 전자 부품을 사용해서 소형화라든지 경량화, 그다음에 높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1993년에 이 국내 기술, 1993년에 국내 기술로 이제 개발된 겁니다. 저는 뭐 써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장비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묻고 싶군요. 여러분들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TA512 전화기는 어떤 휴대용 야전 전술용 전화기로 공전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석식 전자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군에서 운영 중인 모든 군용이라든지 상용 교환기에 가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용 전화기는 상용 전화기와 달리 자체 전원을 공급해서 이제 전화선만 연결하면 항시 통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첨단 부품으로 구성돼서 소형 경량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량이 매우 적어서 이 전술 환경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전지로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또한
여기는 공전톤이라든지 국부톤, 자석식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주요 통신 장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단말기입니다. TTC 630K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 단말기는 전술 통신 체계망에서 사용하는 어떤 비화 전화기, 그다음에 데이터용 통신용 모뎀, 그다음에 전술용 전자식 교환기, 그다음에 다중 집선기, 패켓 통신기, 그다음에 이동 무선 결합기, 이동 무선 단말기 이런 것들에 통해서 연결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단말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지털 단말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음성 통신이라든지 데이터 통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체 점검 기능이 가능하고 서비스 기능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 통신 기능은 전술용 전자식 교환기로 사용하고 있고, 다중 집선기에서 이거는 야전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1.6km까지 이제 음성 통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화 전화기 및 데이터 통신용 모뎀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단말기, 우리가 TTC 63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술 다중 장비입니다. 전술 다중 장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술 다중 장비는 어떤 게 있느냐면, 주파수 범위에서 주파수 도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간접 주파수를 어떤 면에서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중 송수신 이런 것들을 향상된 이런 어떤 대전자식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중 송수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전술 다중 장비의 운영 방식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8가지 운영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모드냐면 고정 모드라는 겁니다. 고정 모드. 고정 모드라는 것은 한 개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송수신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 펄프 시간, 반 프레임 동안을 송신하고 나머지 반 프레임 동안은 수신으로 전환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 모드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정 적응 모드. 두 번째는 이제 고정 적응 모드인데, 예치된 어떤 2개에서 8개의 고정 주파수 중 1개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용하는 주파수에 혼신이 발생하면 예치된 나머지 어떤 주파수 중에서 하나를 이동하여 혼신을 피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고정 적응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정 이중 모드. 고정 이중 모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치된 어떤 2개에서 8개의 주파수 중에서 2개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2회씩 전송하여 좋은 어떤 품질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수신하는 방식을 우리가 고정 이중 모드 우리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고정 이중 적용 모드. 고정 이중 적용 모드는 예치된 어떤 면에서는 2개 이상 8개의 주파수 중 2개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2회씩 전송하고,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는 양호한 품질의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서 수신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수신 측에서는 2개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간섭, 즉 받는 주파수를 회피해서 예치된 나머지 주파수 중 하나로 이동하여 송신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서는 도약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약 모드는 도약 대항 주파수 중에서 여기는 무작위로 1초당 1000의 어떤 도약을 하고, 무전기는 어떤 프레임 펄프 시간에 어떤 반 프레임 동안에 송신할 때 어떤 4개의 도약 펄프를 나누어서 각 도약 펄프마다 상이한 주파수로 송신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파수 적용 모드. 주파수 적용 도약 모드입니다. 여기서는 도약 대역 주파수 상에서 무작위로 도약하여 송수신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주파수 도약 중 간섭받는 주파수는 제거하면서 도약하고, 마지막 2개 주파수가 남을 때까지 제거하고, 남은 2개의 주파수 사용 중 간섭이 발생하면 제거된 주파수 중에서 가장 양호한 주파수를 재삽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는 주파수 적용 모드를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다음 7번째는 여기는 주파수 이중 도약 모드. 자, 7번째 주파수 이중 도약 모드는 도약 대역 주파수 상에서 무작위로 도약하면서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연속하는 2개의 어떤 주파수에 동일한 데이터를 2회씩 전송하여 수신 측에서 2개의 데이터 중 양호한 품질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수신하는 방식을 우리가 주파수 이중 도약 모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는 여덟 번째 주파수 이중 적용 도약 모드. 주파수 이중 적용 도약 모드입니다. 여기에는 이 도약 대역 주파수 상에서 무작위로 도약하면서 송수신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2개의 주파수에 동일한 데이터를 2회씩 전송해서 수신 쪽에서 2 주파수의 어떤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 중에서 양호한 품질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수신하는 어떤 원거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파수 도약 중 간섭받는 주파수는 마지막 2개의 주파수가 남을 때까지 제거하고, 남은 어떤 2개의 주파수 사용 중에서 간섭이 발생하면 제거된 주파수 중에서 가장 양호한 주파수를 재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서 이제 그 주요 통신 장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전술 다중 장비에서 우리가 8가지 어떤 그런 보유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마 모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의 운영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요약을 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는 이제 50분 이상씩 우리가 수업을 45분 야간에는 이상씩 수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원격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25분의 어떤 시간을 또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 2절,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2절로서 이제 지휘통신, 우리가 여기서 지휘통신 통신무기, 지휘통제 통신무기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통신 체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휘하고 통제하고 통신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정보, 이런 5가지 요소를 중에서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연결해서 실시간에 어떻게 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시하고 작전 수행을 가능케 하는 이런 모든 시설, 장비, 인원, 절차,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전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무기가 지능화되고 정밀화되고 자동화되는, 그래서 이 자동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정확성, 파괴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기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러한 무기들이 어떤 면에서는 통신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 모든 무기들은 통신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번 요즘 이제 자동차, 주행 자동차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 자동차에도 모든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온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주행을 하는 그런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이런 어떤 포에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센서가 붙어가지고 언제 목표를 우리가 입력만 해놓으면 정확하게 가서 그 목표물에 명중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휘통신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전장에서 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적의 활동을 정말로 어떤 중요하게 관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적의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전쟁이 나면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높은 지역에서 이제 그 불을 피워서 전쟁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적의 활동을 감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감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전자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런 그 지휘통신, 즉 전자 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전자전에서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이제 적의 어떤 것들을 간척하고 그 다음에 간직하는 것에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 부대의 지휘 통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보고하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타격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전에 있어서는 먼저 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타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전승에서 필수 요건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휘 통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어떤 면에서는 부대 활동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거기서는 지휘관이라든지 참모 이런 통신 기타 지원 요소들로 구성된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 편성된 지휘관이라든지 참모 그 다음에 가용한 작전 요소 이것을 통합하고 협조시켜서 이 각종 수단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지휘 통제 체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이런 것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휘 통제 체제라는 것이죠. 지휘 통제. 그래서 아까는 이 지휘 통제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대의 지휘를 어떤 지휘 통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일단 필요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지휘 통제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합동 지휘 통신 체계, 지상 지휘 통신 체계, 해상 지휘 통신 체계, 공중 지휘 통제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휘 통제 체계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또 보고 한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휘 통제 체계는 우리가 C4I라고 했잖아요. 이 역할은. 그럼 어떤 역할을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느냐. 전쟁의 지휘관이라든지 이 전투 요원에게 영상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다중 매체를 통해서 입체적이고 정확한 전투 현장 상황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장 지휘관은 이 전투 요원에게 정확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전장의 지휘관이라든지 전투 요원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이 목표를 보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상이나 그다음에 공중에서 해양에서 이런 어떤 사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잘못 어떤 사격을 해가지고 아군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런 어떤 전자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곳에 어떤 목표물을 주면 거기에 목표가 집중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물에 요격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역할들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자, 전장 기능 요소 간의 이 노력을 통해서, 여기 분화된 시행을 통해서 여기는 통합 전투력을 발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통합 전투력을 가한다는 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보라는 것은 정보는 감시 정보 체계하고 타격 체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호 어떤 면에서는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속하게 이루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감시 체계하고 타격 체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거기는 통신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 체계. 이 통신 체계를 통해서 수집된 어떤 정보, 이 첩보를 이 가공된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가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응용 소프트웨어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다시 한번 공통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에 이것들을 조정을 해서 부대 편성이라든지 조직에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 및 통신 체계는 원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광역의 정찰, 지휘 통제, 타격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또한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네트워크화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분산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합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지휘 통신 체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 구축된 어떤 C4I 이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연합 전략 전술, 그 연합하고 전략하고 전술하는 이런 어떤 체계를 통해서 지휘 통신 체계를 통해서 상호 연동하고 이런 운영성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런 지휘 통신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겨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분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통신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마 교재나 어떤 그런 강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교재가 없고 이런 어떤 통신 장비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설명만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런 뭐 장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여건이 된다 그러면 이런 통신 부대에서 근무하는 우리 부사관 중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가져와서 할 수 있으면 또 부대에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휘 통신 이런 통신 장비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감시 정찰 무기 체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무기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국방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나가면은 이런 어떤 안보라든지 보안 사항들이 또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저도 이 강의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 이론적인 강의만 하다 보니까 힘든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조 자료로 이런 어떤 그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최신 무기 이런 것들을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한번 이러한 장비가 이렇게까지 미래전에서는 이뤄가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어떤 그런 신형 무기 이런 어떤 미래전의 무기를 한번 올려놨습니다. 시간 되면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군에서의 어떤 그런 피로감을 한번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제3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